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 단위별로 신청한 연구 개발 과제에 관한 것이지 소속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참여 제한은 국가개발사업 참여 제한하는 건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연구 단위별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통보를 하게 되니까 이 대학 이게 이제 만약에 갑대학이라 할 때 갑대학이 만약에 연구팀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하게 되면 지금 사업 명칭이 거기 있었잖아요. 사업 명칭이 해양생물유래 고부가 식품 항장 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연구 단위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보하게 됐기 때문에 이 개별 사업 단위별로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 3년간 제한하게 된다면 어때요? 앞으로 이 팀장은 연구재단에 돈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 팀장 을에 대해서는 아까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갑에 대해서 뭐 무슨 팀장 을에 대해서 무슨 징계 통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대학이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으나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자, 요것도 하나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여기 뭐야?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3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우리 아버님께서 땅을 샀더니 그린벨트로 지정돼가지고 망했어요. 780평을 그린벨트 지정되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지정돼서 싸게 팔았더니 또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래서 또 망했어요.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제한 구역 내에 뭐를 한다고? 공장 설립 승인. 이건 공장 설립 승인은 2단계고 요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장 건축 허가 처분. 공장 건축 허가 처분. 공장 설립 승인. 그래서 주민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사는 인근 주민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을 갖다가 행정청 A라는 행정청에서 갑 인근 주민에 대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갖다가 취소했을지라도 이걸 취소했을지라도 아직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 취소를 했을지라도 건축 허가 처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근거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 회복. 이게 취소되면 또 원상 회복도 해야 돼. 토지 형질 변경 원상 회복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아직도 인정된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2019년 지방직 9급에 나섰어요. 뭔지 알겠죠? 그죠? 인근 주민들이 공장 건축 허가 잘 틀릴만한 게 다 시험에 나왔죠. 그죠? 개발 지형 구역 내 비록 공장 설립 승인 취소가 났을지라도 아직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지금 원고 적격이에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지금 인정되는 거예요.
빨간 게 이제 인정된다. 파란 거 인정된다. 한국 영주대 인정된다. 환경 영향 평가 안에 인정된다.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걸 증명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증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납골당 설립 허가 처분 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납골당 설치 허가. 납골당 설치 설치가 요새는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유골이 남잖아요. 그럼 화장터에 뭐 들어가셔서 부모님 들어가셔서 분들 계실 텐데 화장터에 가면 납골 이제 화장을 해요.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납골이 남는데 뭐 금반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유족에게 돌려주고 뼈가 남으면 뼈를 또 보니까 이걸 갖다 믹서기에 또 분쇄를 하더라고요. 가루로 내 가지고 조그만 항아리에 담아줘요. 그럼 그 항아리를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가 납골당이에요. 그래서 납골당 설치 한다고 보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납골당 설치한다면 좋아하겠죠? 싫어하겠어요? 땅값 내려간다고 다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납골당 설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이 납골당 설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건 시설 설치하기에는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원고 적격,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데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잘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밑에 잘 안 보이죠? 자, 여기다 쓸게. 이쪽에 넓은 데다 쓰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용화 집단 그 소송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예전에는 자주 났는데 지금은 환경 소송에 대한 원고적 기억을 인정한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최초의 판례가 바로 용화 집단 시설에 대한 그 판례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아주 자주 났던 건데 이제 뭐 잘 나올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벌써 시효가 많이 지났어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431표지 국회에서 행정법 2권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 이익이 위 변경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은 위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자, 원고 적격. 용화 집단시설지구 기본 설계 변경 승인. 이제 몇 번이? 5번. 용화 집단시설지구 기본 설계 변경 승인. 기본 설계 변경 승인 뭐라고? 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번 밤새워 공부 하는데 내가 밤새워 공부하던 생각이 나네, 그지? 속리산 알죠? 속리산이 가장 내가 예전에 들었나 속리산 이렇게 쓰면 여기 문장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장대 올라가서 저쪽 이제 동해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속리산 있는데 이쪽 쪽에 속리산 이쪽 쪽은 상주고 이쪽은 속리산이고 이쪽은 충북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리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산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속리산 지역이 이렇게 쓰는데 속리산 지역에
온천이 나와요. 온천. 속리산 여기 이거 크게 있는데 속리산에서 여기는 충북이고 여기는 경북 상주하고 여기는 속리산 지역 상주하고 요 경계선 내에 용화 온천이라고 지금 여기 지나다 보면 용화 온천 지구라 그래서 개발해다 말았어요. 개발해다 말은 온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충북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좀 보수 쪽 상주 쪽 경북 사람들이 좀 더 지역 차별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여기는 적극적 개발 추진이야. 적극적 개발 추진. 그래서 속리산 용화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상주 4km 내에 이렇게 내과천이 있는데 여 개발을 해가지고 용화온천을 개발하고 내과천을 하면 여기서 목욕한 물이 요 충북에 그 무슨 진지인데 그 동네 마을 잊어먹었네. 그 동네로 내려와요. 이쪽에 충북에 이쪽 동네로 내려와 4km 내에. 그러니까 요 주민들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온천을 개발한다고 자꾸만 난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거. 소송 온천 개발하지 말라고 소송. 상주 이거 경북하고 상주 이거 소송 오래 갔어요. 그래서 용화 집단 시설 주고 기본 설계 변경 승인 처분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요만치만 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상주에서 크게 한번 온천 만들자 해가지고 이거 변경 승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충북에서 난리가 나갖고 여기서 이제 데모하고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충북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게 처음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지역 이거 4km밖에 안 되니까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에 여기 소 키우고 물 먹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 여기 목욕한 온천물 내려오면 정화를 해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인정해줘가지고 이 지금 온천 개발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자 이거 그거야. 용화 집단 시설 주고 기본 설계 변경 청인 승인한 그 말이요. 환경영향평가지역 내에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틀리는 사람 2011년에 국가직구급에 한번 나섰어요. 그때 대단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참 환경영향평가 지역 환경에 대한 처음 판례요. 이거로 인해 이후로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판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환경 아무나 폐기물 처리장 새만금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이제 환경을 깨는 걸 잘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윤수면 매립면허, 아까 공윤수면 매립면허, 새만금 여기에 밖에 있는 사람은 공윤수면 매립면허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에 취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자가 아니야. 법률상 인정이 아니야.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돼요. 안 돼. 다만 한다면 이걸 증명해가지고 이게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된다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이익이 아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이거는 좀 그 글자체를 크게 해놔야 됐는데 어떻게 출판사에서 굉장히 작게 해놔가지고 원칙에 대한 이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원칙은 뭐냐면 원고 적격에 법률상 이익이 돼야 되지 사실상 법률상 이익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근거 법규, 관계 법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지 사실상 이익이라든가 경제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가져올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자, 이런 판례가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첫째.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고 있는 기존 일반 소매인. 담배 일반 소매인.
일반 소매인은 군의 소매인 지정에 대한 군의 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 이건 이제 시험에 날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담배 판매하는 게 건물을 큰 걸 상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크게서 뭐 백화점이라다 백화점 20층 백화점이다 생각한다면 이 안에 군의 소매인이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담배 파는 데가 나는 담배를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하여튼 담배 파는 데 뭐 여기도 담배 파는 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담배 파는 데가 하나 있을 수도 있다고. 20층 백화점이라고 그런다면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요 건물 1층에 일반 군의 소매인이라는 담배 판매하는 데가 소매인이지. 요새는 제가 LG 24시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다 이마트 소매점에서 다 담배 팔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층에 일반 담배 소매인역이 여기가 하나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뭐 3층인가 여기에 군의 소매인이 지정되는 거. 군의 소매인이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은 일반 소매인인데 군의 소매인이 지정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장사 안 되잖아요. 이거 뭐 3층에 지정해 놓으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군의 소매인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법원이 하는 말이 이 근거 법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군의 소매인을 2인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법에. 근데 뭐 군의 소매인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신의 사실상이 경제적 이익, 반사적 이익의 침해지 구체적인 법상 개별적 이익은 침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해하죠.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잊어먹겠죠 여러분들. 판례를 이렇게 해설을 여러분한테 해주는 이유는 뭐가 머리에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남으라고. 알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절대 보존 지역 유지로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요것도 중요해. 강정마을.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음 아픈 얘기죠. 아이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절대 보존 지역 유지. 절대 보존 지역 유지. 이것은 지역 유지. 해변가 여러 해변가 이제 시험 끝나고 가서 해수욕도 하고 제주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되는데 그 해변가 같은데 절대 보존 자연 지역이죠, 그죠? 개발을 못 하죠. 그래서 유지로 누가 가지는 이익? 지역 주민회와 지역 주민회와 그다음 또 주민이 가지는 이익은 뭐라고? 요거는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 따라서 이거는 원고적 격이 인정 안 된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것도 원고적 격이 인정 안 된다. 반사적이다. 왜 그러냐? 이건 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인데.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많이 제주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주도 강정마을 있잖아요. 강정마을이 모양 게 강정마을이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나 해군기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해군기지 만드는데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변가 개발하니까 지역 주민들이야 거기에서 수백 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해군기지 만드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으니까 절대 보존 지역 변경 처분을 했겠지. 변경 처분.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처분을 뭐로 개발할 수 있는 해군 기준으로 변경 처분하니까 지역 주민회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때 데모해 가지고 그때 징계 감옥살이 징계 받고 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내가 기억으로는 그 명단이 한 5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잊어 사면 받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사면을. 강정마을 이제 사면한 것 같아요. 그때 데모했던 사람들, 이제 범죄가 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돼 있다가 이제 사면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절대 보전 지역 유지로 해안가에 오랫동안 뭐 해변 지역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절대 보전 지역의 변경 처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주민이 가진 이익은 사실상 누려왔던 사실상이 경제적 반사적 이익이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절대 보전 지역 변경 처분을 취소를 구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져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것도 시험에 잘 틀리는 거예요.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은 뭐를 할 능력이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자,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넓어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 처분을 할 수 없다. 상수원은 급수를 받고 있는 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줄어든다. 지역 주민들 어떻게 했어요? 직접 상수원 보호구역이 좀 줄어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요. 지금 대청댐이 있는데 대청댐 이렇게 있는데 대청댐 이 근방 옥천서부터 이 전체가 절대 그 오염을 배출할 수 없어요. 여기가 땅값이 싸요. 대청댐 근방이 위로가 왜냐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호구역이 줄어든다면 여기 사람들은 이익이 되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상수원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은 법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거 읽어볼게요.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 근거가 되는 수도법에서 보면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음.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줄인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염물질이 더 많이 이걸 줄이면 오염물질이 더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밑에 사는 사람은 안 좋겠지. 여기 상수원에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축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말, 당신들은 법에 이 급수를 받을 수질 보전일 뿐이지 상수원 그러니까 수도법이 정하는 건 수질 보전이라는 공공적 이익뿐이지 개별적 구체적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같은 판례라도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양산시 판례는 달라요. 부산시에서 물금 취수장 있죠. 물금 취수장 근방에 부산시에서 뭐를 해줬냐면 뭐를 해줬어요. 공장 설립 허가를 해줬어요. 물금 취수장 근방에 부산시에서 양산 근처. 그런데 이때 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원구적 격이 인정받았어요.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밑에 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7분에 시작했는데 19분이니까 한 7분 더 남았네. 자,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거야. 2016년 국가직기구. 예전에 국가직 시험에 아주 환경 문제는 왜 이렇게 그 원고 적격 문제를 잘 내는지 아주 잘 내시더라고 국가직 출제위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상수원 했고, 자, 4번 요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요. 환경부 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생태도 자연도. 이게 무슨 생태탕이 아니에요. 생태탕이 아니고 자연의 상태, 자연의 정도가 얼마냐. 야, 1등급이다. 그러면 엄청 좋죠. 엄청 깨끗한 자연이겠죠. 이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걸 갖다가 어째 물이 좀 흐려졌네. 강남에 물이 흐려졌어. 요새는 뭐 물이 별로 안 좋아. 생태 자연도 1등에서 2등급이다. 물이 좀 흐려졌다. 3등급이다. 자, 요새는 뭐 성희롱 발언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말 못 하겠네요. 생태 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변경한 건 변경했단 말이에요. 변경했다고 해서 자, 인근 주민. 자, 여기 깨끗한 마을에서 좀 약간 오염이 된 마을로 좀 등급이 변경됐다고 인근 주민은 뭐라고? 이걸 갖다가 변경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인정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생체 자연도는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공익적인 목적이지, 그 1등급 권역을 2등급 권역으로 바꿨다고 해서 바꾼 것이 뭐래요? 주민들의 뭐 생활에 무슨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직접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지 주민들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적 격 인근 주민들은 생태 자연도 1등급을 2등급, 3등급으로 변경한 변경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구라는 말은 여러분 법의 구주택법상, 구환경정책기본법상 이 말은 그 판례가 나온 시점의 법률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법률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라는 말은 오늘 법원에 판결이 있어요. 판결이 있는데 그때는 현재 법률이죠. 근데 그 처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 법률이 개정됐을 수가 있으니까 개정돼 있다라면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행 법률이고 구법률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주택법상 뭐라고? 입주자나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뭐를 할 그 원고적 격이 온다? 사용검사 처분.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없다. 왜 없을까? 사용검사 처분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 아니냐면 그 건물을 준 건축주에다가 해주는 게 사용검사 처분이에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시행 목적으로 사용검사 처분이에요.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뭘 가지고 다투느냐, 거기 줄을 쳐놨는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검사 처분을 이걸 갖다가 이거는 건축주한테 취소를 구할 건축주가에 해당되는 거고, 입주나 입주 예정자는 이 사용검사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뭐를 다투는 거예요?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용검사 처분을 받고 분양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에 대해서
분양계약인 법률관계의 하자에 대해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이 건축 시행자에게 이걸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처분청에 승인청에 사용검사 처분, 건축을 다 해놓고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할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용검사 처분은 취소해야 그러면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수의 입주자들이 검사권자의 사용검사 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 거기 밑에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사용검사 처분